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이 10배 정도는 급등할 만한 10배 정도도 정말 급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오미크론 17만 명 임박지. 오미크론이 지속적으로 이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진짜 내달에는 이제 17만 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 기관이 쓸어 담고 있는 이런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등하는 가운데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과연 무엇을 쓸어 담고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사야 될지, 과연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이 바닥주는 무엇일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늘 말씀드리는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하기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댓글까지도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정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좀 확진이 되었는지 아니면 좀 잘 버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짜 지금 뉴스에 최근에 확진자 너무 많이 느니까 뉴스엔 또 뭐라 나오느냐, 이달 말이면은 2월 말이면은 이제 13만원에서 17만 명까지 뭐가 될 수도 있다. 오미크론의 확진자가 이제 늘어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확진자가 너무나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의 가장 큰 문제가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은, 당장 뉴스만 봐도 뭐라고 해요? 오미크론 예측 틀려서 급선회하고 있고, 뭐 사실상에 뭐 하고 있다? 방역 포기하고 있다. 포기한 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확진자를 증가를 막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확진자 증가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 시행한 지 뭐 했어요? 한 달 만에 위드 코로나를 취소하고 뭐 했습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뭐 했어요? 지금 이런 뭐 예측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지금 방역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역 포기 우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상 진짜 이런 이야기가 있죠. 확진자가 뭐하고 있어요? 이제 확진한 사람이 직접 동선 쓰고, 뭐 당국은 뭐하고 있다. 당국은 사실 역학조사는 거의 사실상 포기했다. 이제 뭐 스마트폰에 본인이 동선을 기입해야 되고, 뭐 그 사실상이 너무 확진자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고 하면 진짜 실제로 이렇대요. 지금 코로나 확진 나오든 말든 하면은 어디에 맡기냐고 하면 국민 자율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 우리 코로나 확진이 됐을 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2주 동안 막 집에 감금되어 있고, 감금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2주 동안 집에서 못 나오고 뭐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진짜 거의 자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것도 진짜 코로나 주변에 걸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분명히 이 밀접촉차로 분류돼가지고 이 같은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집에서 있어야 되고, 누구는 밖에 돌아다녀야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 가운데, 뭐가 되느냐. 지금 너무 많은 확진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응이 안 되고, 포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냐고 하면은, 어차피 대응이 안 되는 거 그냥 여기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우리 이전에 위드 코로나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거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이 제일 크니까. 근데 실제로 이거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고 하면은, 다시 이제 위드 코로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드는 생각이 뭐냐고 하면은, 최근에 뭐예요? 우리 송영길 대표가 이제 뭐예요? 확진되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미크론이 독감보다 약하대요. 내가 사실상에 확진돼 보니까 오미크론 별거 없네. 독감보다 약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위드 코로나 통로 될 뜻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확진자는 급증하고, 이거 사회적 거리두기 해봤더니 확진자는 계속해서 더 급증하니까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뭐예요? 지금 불만이 계속해서 급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계속 확진자 급증하는데 거리두기를 계속 쪼여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거리두기를 했더니 확진자가 줄어들어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건데, 거리두기를 했더니 자영업자는 굶어 죽고 있고,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고 이런 현상 보이면 사실상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느냐, 위드 코로나는 통로될 것 같다, 독감보다 약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위드 코로나 어떻게 하느냐, 확진자 급증하는데 이거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세계적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본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냐. 자, 세계적인 분위기 봤을 때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요? 확진자 유럽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미크론 관련해서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지만 확진자 급증하는데 뭐한다? 공존을 시도하고 있다. 유럽은 사실상 이제 공존 시도에 들어갔고요. 얘네가 어떻게 공존을 시도하냐 봤더니 실제로 마스크 벗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뭐 유럽 잇따라 규제 완화한다 하면서 뭐합니까? 뭐래요? 지금 이제 뭐한다? 유럽권은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코로나와의 공생을 선택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즉 코로나는 이젠 진짜 이 뭐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독감보다 약한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수준이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와의 공생을 선택하면 우리나라만 이거를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 이거는 엄청난 반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땐 곧 위드 코로나를 다시 이거 공생을 하는 쪽으로서 방안이 나올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이 코로나와의 공생을 선택하면서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뭐합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마스크 의무화 폐지 움직임 보여주면서 지금 오늘장에 뉴스 나왔던 게 뭐예요? 포스트 팬데믹 전환 검토하겠다. 포스트 팬데믹 전환 검토하겠다. 그럼 이제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제 코로나는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감기처럼 그냥 일상에서 그냥 공생한다, 코로나 없는 세상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는 오히려 얘기하고 싶은 게, 자, 확진자 급증에 따른 수에는 오히려 뭐다? 포스트 팬데믹,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 코로나 이후의 삶을 다시 살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의 공생을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뭐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이제 물론 적은 건 아니었지만 또 그렇게 엄청나게 많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적당히 좀 많은 그런 사람들이 확진이 됐을 때는 이게 정말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에 대한 것도 좀 애매했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벌써 18년도 말부터였나요? 19년도 말이었나? 19년도 말이죠. 19년도 아마 12월 달에 처음으로 이 코로나 뉴스가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년도부터 해서 20년도, 21년도, 22년, 벌써 연도차로 치면 19년도 포함해서 4년 차인데, 연도차로는. 뭐, 물론 이제 3년 정도 됐지만, 이 3년 정도 코로나와 공생을 하면서 이제 그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이제 이런 걸로 밝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공생을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본격적인 뭐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자.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뭡니까? 포스트 팬데믹. 다르게 표현하면은 리오프닝이라고 하죠. 이제 포스트 팬데믹. 포스트 팬데믹과 뭐 리오프닝. 다른 뜻이긴 해요. 이 팬데믹. 이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리오프닝이라는 게 있는 거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트 팬데믹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뭐다? 지금 시장에서 리오프닝주들이 기지개를 피고 있다. 그래서 뭘 담아야 할까라고 이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포스트 팬데믹 움직임, 경기 재개주 상승세.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리오프닝은 말 그대로 다시 오픈한다,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재개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연다는 건 말 그대로 뭡니까? 국가를 연다는 표현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여행 쪽으로 봐야죠. 여행 쪽. 그러다 보니까 이 여행 같은 게, 우리가 지금 해외여행 못 간 지 근 3년은 된 거, 3년은 됐겠죠? 3년은 됐습니다. 3년.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이제 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최악을 다 겪었다는 거죠. 이미 실적
겪을 거 다 겪고 망할 거 다 망하고 최악을 겪었기 때문에 얘는 뭐다? 반등폭은 최상일 거다라고 뭐합니다? 시장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최악을 다 때려 맞으면서 뭐합니다? 최악을 다 때려 맞으면서 맞으면서 하락을 크게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런 뭡니까? 주가가 호재가 있어서 날아가고 악재가 있어서 떨어집니다. 어쨌든 호재가 되었던 악재가 되었던 이 재료가 소멸되는 순간 뭐한다? 원래 자리로 주가는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 원래 코로나 이전에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산업, 뭐 항공 산업, 뭐 면세 산업, 뭐 리조트 산업 등등, 관광 산업, 뭐 기타 등등. 얘들이 뭐 어쨌든 뭐 주가가 2만원이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지금 주가가 1만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뭐예요? 다시 리오프닝을 진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주가는 2만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지금 사놓고 기다려도 뭐합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은 100%는 먹을 수 있는 게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곧 국경 열린다라고 하면서 리오프닝주 들썩하는데 누가 쓸어담고 있다고요? 외국인과 기관을 쓸어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은 그냥 풀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래 자리로 주가는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뭐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사실 크게 봐야 될 건 항공기, 그다음에 면세, 그 다음에 뭐 그 여행사,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 호텔, 숙박 이 정도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숙박은 조금 이제 거르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 사실 숙박 같은 경우도 이 외국인이 안 와서 우리가 숙박 실적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밖으로 못 가니까 어떻게 돼? 우리나라 숙박으로 다 갔잖아요. 심지어 요즘 그 코로나 이후에 풀빌라라든지 펜션, 호텔 이런 거는 얼마에 해도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9시 뭐 이런 거 그 뭡니까? 9시 제한을 두니까 그냥 펜션 잡고 술 마시자, 호텔 가서 술 마시자. 그러면서 오히려 숙박은 뭐예요? 계속해서 오히려 매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히려 꽉 차가지고 예약이 힘든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사실 숙박은 조금 잘 모르겠고, 저는 확실한 거는 여행사라든지 면세라든지 항공기 이쪽으로는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봤더니 사실 뭐라고요?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항공사가 실적 반영되고 있고 이제 시차 제각각이 아니라 항공사에 대한 기대가 좀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제일 먼저 갈 거기 때문에 리오프닝 하면 저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제 코로나 끝나면 저 바로 해외 갈 겁니다. 강태형 전문가 이 유튜브 갑자기 한 달을 좀 오고 한 1, 2주 정도 갑자기 영상이 안 올라온다. 그럼 죽었다 생각하지 말고 해외 가서 놀고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리오프닝을 통해서 저는 이 코로나 직후에 항공사 실적이 제일 크게 올라갈까 좀 예상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제주항공 뭐 이런 것들 사셔도 괜찮아요. 여기 뭐 실제로 토픽은 제주항공이다라고 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현재 뭐 시장에서 제주항공 차트를 봐도 뭐 나쁜 부분은 없으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코로나 이후에 다 때려맞고 지금 하방 잡고 이제 여기 상방으로 돌릴 자리만 남았기 때문에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보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기회가 안 나네 대사가. 어쨌든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이 항공기도 갈 거고 면세도 갈 거고 여행사도 갈 건데, 자, 항공기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 면세사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여행사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만약에 이 한 가지 이슈가 아니라 세 가지 이슈를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은 한번 크게 갈만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뭘 소개시켜드리고 싶냐. 자,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뭡니까? 리오프닝 관련해서 항공사, 항공기 면세 여행사,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지금 뭐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뭐 제주항공, 뭐 다 알잖아요. 여행사, 뭐 면세 다 알잖아요. 뭐 노란우산, 뭐 이거 쭉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냥 당장 네이버에 검색을, 업종을 그냥 뜯어봐도 나오실 거고, 오늘은 이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정말 10배 급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아까 뭐요? 주가는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정말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은 10배 정도는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가정했을 때 그런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항공기, 면세사, 여행사 이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무슨 종목이냐고 하면은 이게 THQ인데 이거를 기업명 이름은 더 HQ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더 HQ라고 THQ라고 읽을게요 그냥. THQ 더 HQ 어쨌든 보면은 얘 주가 같은 경우도 진짜 이때 올렸다가 지금 거의 바닥.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계속 급락하다가 이런 이제 62평대 지금 그래서 하방 추세 끝나가는 자리죠. 하방 추세 끝나가면서 62평대 뚫고 장기평 뚫고 정배 날리면 위로 쏠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얘는 안테나 사업부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비를 유도하고, 자 일단 안테나 사업부기 때문에 보다시피 5G 스몰콜 안테나 관련해가지고 얘는 일단 더 HQ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멘텀이 뭐지만 5G 모멘텀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유도하고 면세점으로부터 뭐한다? 손객 수수료를 받는 여행 사업인 인바운드 플랫폼 사업부가 있다. 인바운드 플랫폼 사업은 관광객 대상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인, 그래서 수수료를 받죠. 면세점으로부터 얘네 뭐 받는다? 돈을 받는다. 수수료를 받는다. 국내 대형 면세점들과 손객 계약을 체결하고 유입된 여행객들의 구매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마케팅 수익을 받는 인바운드 플랫폼과 사업과 해외 면세점 등의 유통망을 통한 상품 판매 사업. 이것만 보면은 지금 뭐 보다시피 여기서 뭐 뭡니까? 여행객 유치해가지고 뭐 한다? 면세로부터 받는 수수료밖에 없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얘네 보면은 최근에 아닌데 어떤 뉴스가 있느냐? 자, 보이시죠? THQ. 근데 더 HQ라고 하면 더 HQ가 자, 리더스 항공과 전세항공기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면 뭐라고 해요? 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급증할 여행객 수요 대응을 위해 전략적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똑똑한 거지. 2021년도에 벌써 얘네 이제 코로나 끝나면 얘네 무조건 항공기다 해가지고 항공 쪽으로 뭐 했다?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뭐 항공사만이 얘네 이제 리더스 항공 얘네 보유하고 있는 노선이 아닌 중국 분토와 뭐 국토부 허가 및 슬로드를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만의 단독으로 운영 가능한 노선이고, 보면 어쨌든 얘네 단독으로만 운영 가능한 노선에서 어쨌든 메리트도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또 어딨어? 뭡니까? 어쨌든 여기 출항해가지고 뭐 보이죠? 항공과 체결한 전세기 운항 계약은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매일 출항에 총 57회차를 운항할 예정으로 이미 좌석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얘네 뭐 항공과 협력해가지고 어쨌든 전세 항공기 사업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얘네 같은 경우는 뭡니까? 리더스와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지분도 참여하게 됐다. 그래서 리더스 항공과 협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글로벌 종합 여행사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자, 이제 THQ, 더 HQ는 뭐다? 자, 면세 손객 사업을 통한 수수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사 지분인수 및 뭐한다? 지분인수 및 판매 사업을 통한, 이미 좌석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지분인수 밑에서 항공사업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어요? 여행사, 얘네 여행객 보다시피 원래 사업이 뭐예요? 관광객 대상, 관광객 유치죠. 그러니까 여행객들의 구매 하면서 우리 여행객을 유치하는 게 얘네들 목표예요. 그래서 원래가 여행 산업인 거예요. 여행사. 그래서 얘네 뭡니까? THQ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여행사지만, 자, 항공사 지분 보유 및 항공 이제 계약 체결, 이제 협약을 통한 계약 체결. 그 다음에 면세, 손객 뭡니까? 사업에 따른 수수료. 그럼 뭐예요? 여행사 플러스
항공기 플러스 면세까지 뭐 한다. 다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부터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종목이, 매수하기 전에 좀 공부하셔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개쓰레기 종목 중에 하나라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 더 HQ라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간만우예요, 간만우.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간만우예요. 그래서 간만우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5G 안테나 이런 사업부 얘기했을 때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간만우라는 종목이고, 그래서 간만우가 뭐예요? 이미지 벗고 여행 면세 사업으로 성장 동력 확보했다 하면서 얘가 지금 간만우, 더 HQ는 어쨌든 간만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가 왜 개쓰레기 종목이냐고 하면은 얘는 사실 상장 폐지까지 갔다가 살아났던 종목이죠. 그래서 사상 첫 상장 폐지 번복해가지고 제2 간만우 없다는 거래소인데, 얘는 실제로 정리매매가 되다가 정리매매 한 3거래일쯤에 갑자기 거래정지 찍 들어가가지고 다시 거래 재개돼서 정리매매 대비 15배인가? 15배에서 17배인가 상승해서 거래 시작했던 그 종목이 바로 간만우입니다. 간만우. 그래서 지금 실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단 그래도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되고 풀리면서 이제 거래 재개되고 나서부터는 실적이 작년 이제 코로나 여파로 좀 2020년 타격받는가 싶더니 작년에는 그래도 지금 흑자. 그래서 이때 4분기만 거의 때려먹지 않았으면 이때도 흑자겠죠? 4분기 때만 진짜 뭐 갑자기 무슨 주초상 일요일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분명히 흑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일단은 얘네 뭐 실적 자체는 흑자로서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은 좀 없을 거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 간만우를 지금 얘기하냐면은, 왜 아까 10배냐고 얘기했냐면은, 간만우 관련 THQ죠. 제가 보면은 실제로 이 부분이에요. 얘가 여기서 갑자기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여기서 정리매매 들어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거래정이 또 돼서 이때 거래가 재개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원래 주가의 바닥은 이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이었는데 이때 지금 아까 말했어 정리매매 갑자기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이라고 하면서 정리매매 때려버리면서 이때 마이너스 99% 간 99%. 마이너스 99% 간 거고, 그때부터 좀 뭐가 꼬여가지고 다시 원래 만들어서 이 구간대 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놀고 있는데, 그럼 원래 자리가 2만원대였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지금 정말 이 종목이 다시 기업이 원래 이미지대로 원래 이미지를 찾아간다라고 하면은 2만원까지 다시 올라가서 안착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건 정말 얘네가 마음먹고 작업했을 때 그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일단 차트적으로 열린 구간은 얘는 지금 이 구간 여기서 물량을 잘 모아 나간다고 하면은, 여기서 물량 잘 모아놨을 때 못해도 한 6,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대가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뭐 어쨌든 간만우 더 HQ를 뭐 사라 말라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거는 뭐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오미크론 급증에 따른 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뭐 한다? 리오프닝, 다시 이제 뭐 코로나와 공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를 좀 찾아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관해서 사실 제일 수혜 발만 거는 항공기 면세 여행사, 이거는 사실 말 안 해도 아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뭐 단기간에 좀 내가 빠르게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뭐라 했습니까? 구글 플레이어에 어플이 나왔다 했죠. 그래서 진이강태공을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어플이 나옵니다. 어플이 나오고요. 단기 관심 종목, 장트 승부 종목, 매매일지, 실시간 단타 이렇게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뭐 16% 급등이 나와줬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명절 전에 1월 26일이죠. 이때 LS 또 올려드렸던 거죠. 그래서 올려드렸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면 걸린 거 이제 분할 매수하고 나서
급등하면서 한 25%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단기간에 급등할 만한 종목들, 장기간에 내가 묵혀가고 싶은 종목들, 그 다음에 뭐 같이 매매하실 분들, 뭐 이런 것들 하실 분들은 어플을 통해서 좀 다운받으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웅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모두들 안녕.